안녕하세요. 신혜변호TV 신은숙 변호사입니다. 날씨의 매직이라는 게 있다고 하더니 통상보다 한 달은 늦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사이 휴가를 다녀왔는데 갈 때 정말 많이 더웠거든요. 근데 오는 날 날씨가 정말 싸늘하고 추웠어요. 그래서 출국할 때 입었던 옷을 귀국해서 입고 들어오는데 좀 서늘하더라고요. 시원해서 편하시죠? 근데 인생도 이렇게 추워지는 나이가 있죠. 황혼. 왜 추워지냐고요? 서로가 애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지고 관심도 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렇게 넉넉해지지 않죠. 돈을 벌 때는 다음 달에 월급 들어오니까 다음 달에 들어온 수입이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쓸 수 있지만 퇴직하고 난 황혼에 모아져 있는 돈 연금 갖고 사시려고 하면 그 삶이 이렇게 넉넉하진 않죠. 그래서 황혼이 되면 마치 날씨가 가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써늘써늘한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황혼에 들어서 부부가 이혼까지는 안 한다고 하시더라도 부부가 어떤 부분으로 서로가 남남으로 치닫고 있는지 아주 서운한 마음을 가슴에 묻고 사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진실로 그 사람이 상대 배우자를 속였을 때는 모르겠지만 서로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나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온다고 그러죠. 근데 가족은 인정해 주지 않고 이런 부분이 남편, 아내 이렇게 각각 오게 되면서 서로가 정말 남남처럼 냉랭하게 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얼마 전 상담을 오신 분이 있는데 60 전후 되신 아내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제 하시는 말씀은 남편이 평생 월급 받은 걸 자신한테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월급을 다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준다고 그러는데 다 주지 않고 좀 띄고 준다는 거예요.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서운한 마음이 쌓여서 언젠가부터는 그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묻지도 않게 되고 계속 마음만 꽁해서 여자가 있나? 뭐 취미가 있나? 주식에서 날렸나? 왜 나한테는 안 주지? 나를 사랑 취급을 하는 건가? 이런 오해가 쌓여서 남편에 대한 애정이 하나도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남편이 연봉이 얼마세요? 그러니까 1억 정도래요. 근데 월급을 얼마 갖다 주세요? 그러니까 600 안 돼요. 500 얼마, 600 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자, 우리 근로소득자들, 물론 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분이 뭘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요? 연봉이 1억이면 1억을 12개월로 나눠서 830만 원 이렇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아내분 좀 무지한 거죠. 우리 근로소득자들 뭘 떼갑니까? 지방세 떼가죠. 근로소득세 떼가죠. 각종 세금 떼가고 4대 보험 내야죠. 그죠? 퇴직금 적립해야죠.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직원들이 있지만 연봉이 1억이 책정이 되면 실제 수령액이 600이 조금 안 됩니다. 그거 다 갖다 준 거죠, 남편분이. 근데 아내분은 남편 연봉이 1억이야, 이것만 생각하지, 거기서 각종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떼어져 나가서 실수령액이 얼마라는 개념을 직장을 안 다녀보시니까 전혀 모르시는 거죠. 그동안 남편 그랬대요. 다 갖다 주는 거야. 다 갖다 주는 거야. 근데 당신 연봉 1억이라며. 이제 이러고 싸우신 거죠. 그럼 그걸 부부가 앉아서 조목조목 여보 앉아봐. 연봉이 1억이라도 이게 이렇게 공제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퇴직금이 이렇게 적립이 되는 거야. 이런 설명을 해줬어야 되고 남편이 이런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아내분은 믿었어야 되는 거죠. 아내분은 그거를 남편분이 아내한테 돈을 조금 주려고 속인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인다고. 참 그거를 우리가 아는 우리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참 어이도 없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무지에서 오는 오해가 이 부부를 40년 동안 남남처럼 살게 했던 거예요. 얼마나 두 분이 소통이 안 되는 걸까요? 그러니 그 하나 가지고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했는데 급여 굉장히 큰 문제죠. 나머지는 말해서 뭐 하겠어요. 두 사람 사이에 신뢰라든가 믿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소통 이런 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우시죠? 그렇게 사시는 부부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남편분 입장에서 보면 아내분이 박봉에 아껴서 자녀들 양육 잘하고 부모님한테도 공양 잘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황혼에 있어서 이 남편분들이 아내분들한테 이제 서운해하는 건 그거예요. 나의 인생은 뭘까? 나는 돈을 벌어다가 아내한테 다 갖다 줬는데 아내는 왜 내가 갖다 준 것만큼 나한테 대우를 하지 않을까? 서운함을 갖고 계세요. 근데 사실 뭐 그렇죠. 뭐 우리가 근로자로 일하면서 월급 받는 만큼 뭐 다 매달 일해라.
그런 건 아니듯이 아내도 사실 생활하다 보면 어찌 보면 남편이 벌어오는 돈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이제 나이가 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일상이니까 다음 달에 또 남편이 뭐 월급 타면 통장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남편이 이제 고생이 많고 명퇴당하지 않을까. 직장에서 또 상사한테 깨지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 거래처가 어느 날 끊어지면 이런 이제 걱정과 우려 속에서 이제 살얼음 걷듯이 이렇게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죠. 사람은 자기가 겪어보지 못한 건요 절대 이해 못해요. 제가 어느 날 발이 아팠어요. 발이 출근하려고 그러는데 너무나 발이 아파갖고 신발을 신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을 신지를 못해 슬리퍼를 신고 아파갖고 이제 신고 출근을 했어요. 근데 발이 아파 보니까 제가 아파 보니까 그동안 발이 아파서 고생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은 했는데 손이 아픈 사람들은 또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통증이 어느 날 손으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손이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불편할까 그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 한 군데를 아파봤을 때 아프다는 건 그게 손이든 발이든 머리든 다 아프면 힘들겠지 이게 아니고 발이 아파야 발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요. 손이 아파야 손이 아픈 사람 심정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소통하지 않으면 그리고 아내가 뭐 본인도 직장을 다닌다 하더라도 본인의 직장에서 애로사항만 힘들지 남편이 직장에서 일하는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이해를 이제 못하게 되는 지경이죠. 그러니까 서로가 뭐 그래 그까진 거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래 당신만 힘들어? 나는 안 힘든 줄 알아?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남편분들은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좀 힘들다는 얘기라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로받고 싶고 얘기하는데 아내가 딱 당신만 힘들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입을 딱 닫게 된대요. 더 이상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음에 상처가 생기면서 아이씨 두고 봐라 당신 힘들 때 내가 위로해 주나 봐라 이런 이제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소심한 복수심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이가 뭐 좋았다라기보다 그래도 무난하게 살았던 부부가 황혼에 점점 이렇게 이제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분들은 보면은 그게 공치사다. 저도 물론 이제 상담을 하면서 남편분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적인 일상에 대해서 서로 생색내는 부분은 불편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남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의 삶이 굉장히 무겁고 힘들답니다. 제가 삶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맨날 노래방에 가서 그런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삶이 너무 무거워서 내 삶이 너무 무거워서. 근데 그거를 같이 사는 배우자가 이만큼도 덜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손이 아파봐야 손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발이 아파봐야 발이 아픈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데 남편과 아내는 생활이 너무 달라요. 그죠? 직장도 다르고 일어나는 시간도 다르고 각자 만나는 사람도 다르고 그다음에 상처받는 부분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직장에 나가서 힘들어서 상처받는 부분에 대해서 아내는 본인이 직장을 다녀도 죽어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은 공통적으로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고 무겁다. 내가 만약에 돈을 못 번다고 하면 이 아이들 학교는 중단해야 되고 아파트 뭐 대출 이자도 못 갚고 애들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이런 부분 때문에 본인은 정말 어떨 땐 지쳐서 멈추고 싶은데도 끊임없이 가야 하는 그 삶이 고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뭐 이해하기 힘들죠. 근데 남편분들이 바라는 건 그거야. 뭐 그렇다고 뭐 아내들로 나가서 돈 벌어와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이 말이라도 한마디 좀 부드럽게 고맙게 해달라는 거야. 어느 날부터 그냥 당신 힘들지? 나도 알아. 요런 말 한마디. 뭐 굳이 뭐 돈을 이렇게 적금을 해서 모았다 적금을 해서 자동차를 하나 사준다든가 남들처럼 뭐 비싼 시계를 사준다든가 이런 거 아니고 립 서비스라도 여보 힘들지? 나 이해해. 우리 조금만 참자. 이제 거의 다 왔잖아. 그리고 우리 퇴직하면 그냥 연금 가지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이런 말 기대한다는 건데 안 해준다는 거죠. 그래 남편분들은 삶도 무겁고 힘들고 언제까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내의 위로가 없으니까 점점 남이 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어디서 터지냐면 이러다가 어느 날 이제 아내도 마찬가지고 남편분도 마찬가지고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예요. 친정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사위니까
당연히 위로를 해야 되고 나처럼 아파해야 되는데 이 남편 입장에서는 평상시 아내한테 쌓인 게 있잖아요. 물론 이제 장인 장모님이 고맙고 의례적으로 가야 하지만 아내만큼 마음 아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뭐 하는지 아세요? 만약에 외도하는 여자가 있으면 무척 장인어른 상 치르고 있는데 카톡하다 이 문자 나누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소송화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여기다 공감을 안 해요? 이 사람이 나의 사소한 감정에 대해서도 한 번도 공감해 준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내분은 왜 그럼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서 힘드니까 너는 당연히 공감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세요? 당연한 건 없어요. 당연한 건 없고요. 애정도 저축을 해놨다 꺼내서 쓰는 돈처럼 이 사람한테 이렇게 애정을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쌓아놓은 애정이 이럴 때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그런 걸로 하나씩 이렇게 꺼내 쓰는 거거든요. 한 번도 이 공감을 해주지 않았으면서 왜 너는 안 해줘? 저는 그런 배짱이 어디서 나오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 건 황혼에 갑자기 그래 신 변호사 그래 똑똑하게 너 말 잘했다. 그래 그러면 이왕 이렇게 산 거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지난 세월 먹고 못 싸우는 걸 어떡하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안 늦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하세요. 옛날에 30대 때 40대 때 못하셨으니까 지금 60 넘어서 하루에 3번씩 하시면 되겠네. 아침 먹으면서 점심 먹으면서 저녁 먹으면서 확 달라집니다. 부부가. 네가 먼저 해. 제발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아주 상담 오셔갖고 제가 이런 얘기 해드리면 그 사람도 안 하는데 제가 왜 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먼저 하세요. 제가 먼저 했다가 뭐 그 사람 뭐 저 우스게 하면 어떻게 안 우스워해요. 그리고 우스워게 생각하면 어때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배려를 했고 최선을 다하는데 이 사람이요 목석이 아니라는 내가 한 번 해서 모를지 모르냐 두 번 해서 모르겠지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일주일만 해보세요. 반드시 알아요. 달라집니다. 내가 먼저 하시는 겁니다. 내가 먼저 이 사람에 대해서 배려하기. 쌓아놓은 게 있으면 하나씩 꺼내 쓰시고요. 없으시면 오늘부터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 100세 못 사시잖아요.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의 화합을 위해서.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